수원에 있는 서윤이, 서진이네 집. 서윤이는 초등학교 4학년, 서진이는 3학년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책상에 앉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 뒤에도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라인으로 화상 수업에 참여합니다. 이거는 어디 보자. 5명이 없네요. 4학년 서윤이는 먼저 손을 들고 발표도 합니다. 혹시 내가 쓴 거 친구들한테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발표하고 싶어서. 그래 서윤이 얘기해보세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더라도 남의 자유를 위해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 네, 좋습니다. 책이랑 관련된 그런 발표였습니다. 3학년 서진이도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촐랑촐랑촐랑 설레는 내 몸 촐랑촐랑촐랑 자랑하고 싶어. 나는 사랑에 빠졌어. 점심을 먹고 나면 화상으로 영어학원 강의를 듣습니다. 혼자 수학 문제도 풉니다. 몸만 집안에 있을 뿐 코로나가 닥치기 전 생활 습관을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컨트롤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책임감,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게 되게 잘 돼서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적응하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번엔 초등학교 4학년인 한 쌍둥이 자매 집에 찾아갔습니다. 얘들아 일어나. 5분만 있다가 일어나야 돼. 집에 책상이 따로 없습니다. 한 명은 안방 바닥에 앉아서 또 한 명은 작은 식탁에 앉아서 각자 온라인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태블릿도 없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작은 휴대전화로 화상 수업에 참여합니다. 인사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수업에 잘 접속했지만 엄마도 아이들도 기기 조작이 서툴러서 접속하지 못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합니다. 줌이라든지 이합수다라든지 이제 그게 뭐 아이디라든지 뭐 계정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잘 할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니까 맨날 주위에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는 선생님한테 직접 뛰어가서 이제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몇 번이나 하셨어요? 10번도 넘을걸요. 휴대전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이들도 좀처럼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실시간 화상 수업 때는 앉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온라인 수업은 시작 버튼만 누르고 바로 딴짓입니다. 수업이 끝난 뒤엔 휴대전화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기 일쑤입니다. 쌍둥이네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엄마는 몸이 아파 변변한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 달에 115만 원 정도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러다 아이들이 완전히 낙오되는 건 아닐까. 엄마는 절박합니다. 방치를 하게 되면은 특수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에서 또 이렇게 얘네는 그냥 안 되니까는 배제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막무가내 도와달라고 하는 건 미안한데 또 형편은 안 되고 또 있는 집처럼 줌으로 학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엄마가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학교가 문을 닫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위해 휴대전화를 새로 샀습니다. 학교 급식이 끊긴 것도 쌍둥이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올 때는 좀 생활비가 그냥 버텼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새끼 먹기는 힘들고 이제 아침 겸 점심 겸 중간에 한번 먹고 그것도 간식을 안 먹이고 싶어도 배고픈가 봐요. 중간에 한번 먹고 배달 한번 해서 먹을 돈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을 먹으니까 마트 전단지가 세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거기서 그중에서 야채라든지 호박 하나라도 그중에서 더 싼 거. 공교육은 사실상 1년째 멈춰섰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공부는 사치입니다. 제때 밥 챙겨 먹는 것도 버겁습니다. 학교에 안 가는 날 점심을 먹냐는 질문에 소득 상위 30% 계층의 아이들은 65.4%가 항상 먹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은 41%에 불과했습니다. 점심을 전혀 안 먹는다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3.8%로 다른 계층보다 2배 넘게 많았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학교 급식이 중단되니까 끼니 걱정을 하게 됐다는 어머니의 말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실제로 결식 아동이 늘어났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아이들 영양이나 발육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상이 없으니까 방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또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작은 이 휴대전화 화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게 뭐 말이 좋아 온라인 수업이지 사실상 이 공교육이 어려운 아이들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런 화상 수업도 사실 많아야 일주일에 1-2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문을 열면 선생님도 지켜보고 있고 또 뭐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공부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부잣집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멈춰서니까 사교육이 학력 격차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